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였죠? 김성관. 여동생 이름. 아까 전일아 씨였죠? 그럼 성이? 아, 성이 다르네요. 남매인데요. 성이 다르죠. 희라 씨네는 재혼 가정이에요. 희라 씨 14살 때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요. 새엄마한테 20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김성관이에요. 의붓 오빠죠. 어렸을 때 새엄마랑 아빠랑 재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 쪽에 이제 저랑 언니가 있고, 그리고 새엄마 쪽에 그 외동아들 그 새오빠 김성관이 있었고, 새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이제 동생이 태어났죠. 의붓 오빠 김성관은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수다스럽고 허풍이 심하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막 대단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였어요. 딱히 어색하지 않게 그냥 잘 얘기하는 사이. 서로 다른 두 집이 합쳐졌잖아요. 잘 지내보려고 꽤나 노력을 했답니다. 특히 희라 씨의 아빠는 의붓 아들인 김성관에게 마음을 많이 썼어요. 저희 아빠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이러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희한테보다 이제 새오빠한테는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아빠가 뭐 걔한테 원한 살 일을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희라 씨는 새 가족과 잘 지내질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나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로는 쭉 따로 살았어요. 서운한 마음에 아빠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아빠 생각이 났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행복이라는 걸 알까? 그 남자친구한테 우리 아빠는 행복할까? 그러니까는 아빠는 안 행복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전화해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내일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이제 그런 전화가 온 거죠.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네? 엄마랑 동생이 사라졌다고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대요. 동생도 며칠째 학교에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냥 이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살인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그젯밤 이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이모 씨와 중학생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장소가 집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일단 집안이요. 너무 깨끗했대요. 막 청소라도 한 것처럼요. 이상한 건 베란다였는데요. 베란다에 웬 이불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 이불 밑으로 뭔가 삐죽 나와 있는데 뭐였을까요?
사람 발이요. 엄마하고 이제 겨우 14살인 남동생이었어요. 얼굴과 가슴을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숨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엽기적인 게요. 하얀 가루가 시신 위에 뿌려져 있었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밀가루였답니다. 시신에 왜 밀가루를 뿌렸을까요? 그 순간 히라 씨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요. 아빠? 아빠는 사라졌대요. 사라져서 경찰이 추적 중이래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빠가 그런 거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빠도 그렇게 됐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아빠, 지금 어디야? 제발.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제발. 살아 있어줘, 제발. 그렇게 보냈어. 딸의 이 간절한 메시지를 아버지는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빠를 찾았어요. 참... 오늘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리조트에 주차돼 있던 렌트카 트렁크 안이었습니다. 그 히라 씨가 아버지를 보러 달려갑니다. 근데 경찰이 막아서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보고 나면 트라우마 생길 수 있다.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보게 됐고. 얼굴 대신 히라 씨가 확인한 건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물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아빠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나와요. 세보니까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 범인부터 빨리 잡아야죠.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분석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의 카메라에 잡힌 건 사건 당일 오후 1시 50분.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가 봐요. 그런데요,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보다 앞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같은 층에서 내렸어요. 남자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 후로 엄마와 동생은 아파트 CCTV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요. 히라 씨는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CCTV 속 그 남자는 바로 오빠였어요. 아빠를 죽인 것도 오빠였어요. 경찰이 지목하고 있는 범인은 30대 아들입니다. 경찰이 곧바로 검거에 나섰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바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요, 그새 참 멀리도 갔네요.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범행 직후에 뉴질랜드로 출국했대요. 아내와 두 아이까지 데리고요. 해외로 떴으니 언제 잡힐지도 기약이 없었어요. 경찰은 뉴질랜드 수사당국과 공조수사에 착수하고 김 씨의 신변을 확보하는 대로 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도주 9일째 드디어 인천공항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함께 도주했던 김성관의 아내가 귀국했습니다. 범행 자백은 하셨나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녀의 태도가 너무 뜻밖이었대요. 당시에 그 아내를 직접 수사했던 형사님도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본인은 전혀 이제 몰랐던 것처럼, 전혀 이제 피해자들이 사망했던 것도 몰랐던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었고요. 남편과 그 살해 공모 혐의 인정하세요? 자기가 공항에서 경찰관들이 자기 체포하고서 그때 체포 이유에도 설명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3명이 사망을 알았지 자기는 그 전까지 몰랐다. 1차 진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 싶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성관이 살인을 저지르던 그 시각에 아내는 리조트에 있었어요. 게다가 핸드폰 사용도 안 했답니다. 남편하고 통화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하죠.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을 합니다.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사건 당일에 부부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게 있었습니다. 네, 핸드폰을 안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는 거죠. 아마 이 두 사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까 그 아내가 리조트에 있었다고 했죠? 그 리조트의 객실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있었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리조트 측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관이가 범행한 이후에 그 리조트 프론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전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다행이라고 하겠죠. 거기서 원래는 녹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그 리조트 자체가 워낙 좀 이렇게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 그 데스크에, 안내 데스크에 연결됐을 때 되고 객실로 가면 녹음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전체가 다 통으로 녹음이 된 거예요. 다행히 그 기록에 남은 걸 저희가 확인해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51분,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직후예요. 김성관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마리 잡았다. 1마리만 더 잡으면 돼. 자, 이 말에 아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까 살인을 전혀 몰랐다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 늦게 오겠네? 소름 돋죠. 담당 그 수사관으로서 되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가지고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눴으면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그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늦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는 김성관은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러면서 1차로 대화가 끊겼거든요. 5시간 후, 아버지까지 살해한 후, 김성관은 또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셋 다 끝났어. 근데 하나는 여기 있어. 이거 어디다 치우나? 거기다 그냥 냅두고 오지. 처리하고 오려면 오래 걸리겠네. 경찰이 이 통화 내용을 들려주니까 아내도 결국 인정을 했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처음에 범행 모른다 하셨는데 왜 진술을 번복하셨나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여기 없어.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억울합니다. 기자님,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고요? 누가요? 김성관 엄마가요. 김성관 엄마가 손녀딸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네요. 일단 아내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사건 발생 나흘 전 하루 종일 남편이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벌컥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세상에나 남편 셔츠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더래요. 당신 옷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난 납치당했었어. 납치? 누가? 누가 당신을 납치해? 누구야? 각설이지. 각설이가 깡패들 시켜서 내 팔 뒤로 묶고 집까지 끌고 갔었어. 여기서 말하는 각설이는 김성관의 엄마입니다. 김성관이 자기 엄마를 각설이라고 불렀대요. 엄마를 각설이라고 불러요? 왜요?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다고. 모자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갑자기 생긴 거액의 유산 때문이랍니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모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건 사건 나기 6개월 전이래요. 어느 날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할아버지가 날 찾는데.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당신한테 할아버지가 있었어? 사실 김성관은 유복자였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론 친가 쪽과는 인연이 끊겼는데요. 무려 30여 년 만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요, 그냥 몸만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보셨대요. 건물이며 땅이며 재산이 100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을 하나밖에 없는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실을 김성관의 엄마가 알았답니다. 그날부터 집요하게 협박했어요. 그 유산 다 내놓으라고요. 협박을 하다 깡패를 동원해서 아들을 납치했다는 얘기죠. 엄마란 사람이